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층간소음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판결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의 피고인 갑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빌라에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을은 그 빌라의 주인이자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갑이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큰 소음을 발생시켜 하다는 점인데요. 또한 음향기기를 크게 틀거나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을은 처음에 갑에게 직접적으로 소음 문제를 제기했지만 갑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음 유발 행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갑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멈추지 않았죠. 법적 대응. 결국 검찰은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점을 근거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갑의 소음 유발 행위가 단순한 생활 소음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 법원에서는 갑이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갑의 소음 유발 행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고 소음의 종류나 크기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갑은 증인들이 모두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종류와 크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2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2심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이 사건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위헌범으로 행위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층간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갑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설. 층간소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도 이러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분명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갑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률적 정의와 일반인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모든 층간소음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경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률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률적 정의와 일반인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